저는 데이터 챕터 리드 맡고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대응을 위한 타임존 전환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순서는 이렇고요. 저희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무대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존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글로벌 데이터 저장 형태의 변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트 타임 그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값들은 평소에 아시는 것 같은 그 KST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서울 기준으로 모든 그 시간대 데이터들이 다 저장돼 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글로벌 데이터로 가려면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시간 기준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UTC 기반으로 다 모든 데이트 타임의 저장 기반을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존을 바꿈으로써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24시간 동안 내내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그전 날짜, 그러니까 00시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뭐 지표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돌리거든요. 분석 파이프라인을 돌리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매 시간마다 매 타임존에 맞게 매번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매 시간마다 그 잡들이 동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이브 형태는 안 될 거고 그런 형태들을 이제 고민한 결과 아이스버그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이제 이 첫 장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는 KST 기준의 이제 시간대가 12시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타임존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PST, 뭐 일본 시간, 뭐 표준시 다양한 시간대들을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서 변환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보죠. 서울에서 이제 10시 20분, 오전 10시 27분인데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오후 6시 27분입니다. 그러면 시차는 16시간으로 나죠. 근데 16시가 시차가 매번 16시간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서머타임 아시죠? 지금은 서머타임 기간입니까? 네, 서머타임 기간이죠. 그래서 16시간 차이가 나는데 서머타임이 그 수행이 되는 3월달 둘째 주부터일 거예요. 그리고 11월달까지 이제 서머타임 기간이 끝나면 이 시차는 17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매번 저희가 이 로스앤젤레스의 데이터를 서빙하기 위해서 16시간인지 17시간인지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저희는 서비스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고 서비스를 하려면 시스템이 그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KST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UTC라고 들어보셨나요? UTC는 전 세계 표준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어떤 지도냐면 타임존 지도예요. 전 세계에 많은 색깔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듯이 이렇게 같은 타임존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카운트를 쳐보니까 544개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같은 타임존인 줄 알았더니 다른 타임존이고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표준시인 UTC를 기준으로 이 시간대들을 변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일단 저희 타임존 전환의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그러면 변화할 것인가도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인 하이브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전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 테이블은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동시에 쓸 수 없는 구조인데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장애가 났다. 그래서 재적재를 하거나 뭐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잡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동시에 돌아가는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아이스버그를 통해서 컨커런트 라이트를 지원하고 저희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LCD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타임 트래블 그러니까
그 전에 데이터가 뭔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이전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키마 에볼루션이 하이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적재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버그에서는 간단하게 뭐 그 컬럼도 추가하고 컬럼도 삭제하고 이쪽으로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아이스버그에서는 자유롭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저희는 아이스버그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타임존을 처리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부터 설명을 드리면, 타임존은 총 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UTC 오프셋, 아시는 뭐 UTC 플러스 9가 이제 아시아 서울인 거죠. 그 다음에 타임존 에브레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KST, PST, 뭐 PDT, 뭐 이런 류 다 보신 거는 같은데, 아 이게 분류가 다르구나라는 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KST는 UTC 플러스 9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UTC 마이너스 7이 지금 현재 PDT, 그러니까 데일라이트, 그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UTC 마이너스 8이 PST, 그러니까 그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시간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머타임을 할 때마다 저희가 UTC 7인지 마이너스 8인지 PDT인지 PST인지 저희가 매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이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타임존 아이덴티파이어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역명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UTC-7과 UTC-8 그 두 개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존인포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그 존인포나 뭐 다른 타임존 관련된 시간 라이브러리들을 이 시간대로 넣으면 그 시간이 호출된 시점이 4월달이나 5월달인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UTC-7로 적용이 되고, UTC-8이 적용이 될 때는 이제 그 외 시간대는 적용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임존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형태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데일리 잡과 아월리 잡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시간 현재, 지금 이건 에즈이지입니다. KST 기준으로 매일 0시에 관련 지표나 대상자들을 전날 기준으로 00시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 돌고 있어요. 그리고 아월리는 매시간 대상자 추출, 캠페인 메시지를 이제 보내거나 하는 메시지 발송을 위한 것들이죠. 이걸 위해서 ECP 데이터를 최신화하기 위해서 아월리 잡도 KST 기준으로 8시부터 23시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전 세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일리에서 아월리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0시 0분에 잡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KST건 그 LA건 그 상관없이 그 현지 시간에 00시 기준으로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UTC 15시가 되면 그거는 아시아 서울 기준으로 00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UTC 16시가 아시아 타이페이 기준으로 00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된 대표적인 몇 개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이 시간대도 잡이 수행이 돼야 되고, 요 시간대도 수행이 되고, 요 시간대, 요 시간대, 요 시간대 다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그리고 얘 기준으로. 또 이거는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 각각 시간에 맞게 돌려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KST 기준은 그냥 00시, 딱 12시가 땡 되면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매 시간별로 얘가 00시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걔에 해당되는 것만 돌려야 돼요. 이게 일단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월리는 이제 아월리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아월리는 KST 기준으로 이 서비스 시간에 돌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각 시간대에 8시부터 23시에 수행하는 그 시간의 범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리는 24시간으로 수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개발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제 대표적인 건 3가지지만 그 외에 여기에 쓰지 않은 많은 공통 모듈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공통 모듈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이트 파인더입니다. 아까 제가 이 전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각 시간대 00시에 해당되는 사이트가 어딘지를 찾아주는 모듈, 이 사이트 파인더. 그 다음에 마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에어플로우로 잡을 돌렸을 때 그 해당 시간에 잡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에어플로우로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그 태스크를 센싱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시간대에 어떤 타임 조인이 돌았는지는 에어플로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커를 통해서 타임존 데이트에 해당되는 테이블에 그 해당되는 고객사의 테이블이 잘 쌓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센서가 아니라 DB 레벨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마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파이프는 저희가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 CTO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표들이 막 보이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MySQL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고객사들한테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다 MySQL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분석 파이프라인으로 돌리는 부분은 다 모두 스파크로 되어 있고, 뭐 아테나로도 일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물들을 MySQL로 다 서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빙을 할 때 이제는 KST일 때는 그냥 다 트렁케이트하고 다 올리면 됐어요. 아주 단순했죠. 근데 이제는 타임존별로 그 돌아가지 않아야 될 시간대는 유지하면서 바꿔 쳐줘야 될 데이터만 이렇게 바꿔 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파크 파이프라는 모듈을 제공을 해서 이 3개를 했고요. 이 3개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UTC-7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개발 얘기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UTC 데이터 타임 기준으로 7시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00시 00분에 매 시간 타임존마다 돌고 싶어 라는 것을 이렇게 아규먼트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UTC 기준으로 이 시간대로 다 전환을 해요. 그 현지 시간대로. 그러면 이 현지 시간대가 다 나오겠죠. 이 시간대가. 00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시간대 나올 거고. 근데 그게 지금 00시가 맞아? 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고, 이제 그걸, 그 사이트 아이디 리스트를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저 사이트 파인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그 뒤에 있는 스파크의 모든 잡들, SQL이나 이런 부분들의 웨어 조건으로 모두 그 사이트 아이디를 물고서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커. 마커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센서로 그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테이블에 타임존과 데이트와 사이트 아이디별로 얘가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 삭제가 됐어? 갱신이 됐어? 라고 이제 MySQL에 업로드 해주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캠페인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가 진짜 지금 이제 돌아도 돼? 나 이제 이 데이터 바라봐도 돼? 라고 또 MySQL에서 확인하는 이 2개의 모듈을 이제 마커라는 개념으로 유틸에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MySQL로 콘솔하고 메시지 발송기나 이런 부분에 서비스 레벨에 서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서비스를 하는 고객사가 데이터 업데이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데이터만 쏙 갈아 끼우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부분을 delete and insert를 이제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게 저희가 했고, 그리고 그 부분도 다 이 스파크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다 일원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편한 방법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모듈을 통해서 이제 통일화했습니다. 이제 공통 모듈을 개발을 했고 이제 아이스버그로 전환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임존을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이제는 하이브 테이블에서 아이스버그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하이브 테이블을 교체하면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나가면서 아이스버그는 또 아이스버그대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로 됐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포맷 변화. 그러니까 하이브 테이블에서 단순히 그 아이스버그로만 전환을 한 거죠. 뭐 파티션 구조라든지 그 테이블의 그 스키마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션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로 그 KST 값을 UTC로 변경하는 작업까지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고요. 여기 테이블 개수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이렇게 달리는 기차를 이렇게 바퀴를 교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 테이블들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체했냐면은 이제 단순합니다. 아이스버그 테이블 생성하고요. 하이브 테이블에서 아이스버그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요. 데이터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얘로 엎어치고요. 그리고 영향이 달리는 기차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브론즈부터 바꾸게 되면 예를 들면 브론즈 레벨에서 하나가 아이스버그가 제대로 잘못 마이그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골드 레벨까지 싹 다 무너지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했습니다. 골드에서 브론즈 레벨로.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부터 반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MR 클러스터를 한 스팟 인스턴스로 한 100대 정도 띄워가지고 스크립트 형태로 일관되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이스버그로는 전환하는데 파티션은 어떻게 변경할 거냐? 저희는 그 전에는 KST 기준일 때는 데이트 아이디만 썼어요. 그래서 데이트 아이디,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얘가 어떤 날짜 기준의 데이터야? 라고 하는 것만 이 파티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타임존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수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한 방법은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사이트 아이디와 데이트 아이디 이렇게 파티션 투뎁스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객사별로 동시에 쓰기도 가능하고 로컬 기준 날짜로 설정을 해서 UTC로 일단 넣고 나중에 이제 전환하는, 그러니까 변환해서 보여주는 형태.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고객사 6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600개로 그냥 단순히 계산하고 1년치 데이터면 최소 22만 개의 파킷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죠? 파티션마다 다 나눠질 거니까. 그러면 이 파티션의 개수가 무한정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이걸로 전환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리드가 안 돼요. 리드가 안 되는 테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트라이 1을 처음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사이트 아이디가 아니라 좀 더 파티션 범위를 좀 넓게 가져와서 타임존과 데이터 아이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쓰기 저희가 타임존별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타임존별로 하고 했는데 파티션 개수가 줄어서 쿼리 속도가 향상이 되긴 했어요. 근데 속도 저하도 없고 괜찮았는데 사이트 아이디 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파티션에 사이트 아이디 조건이 없잖아요. 사이트 아이디 조건으로 했을 때 여전히 리드 퍼포먼스가 똑같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 쓰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두 번째 시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도입니다. 마지막 시도는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아이디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원래 타임존 데이터 아이디에 이제 사이트 아이디에 오더링이 들어가니까 그 파킷별로 사이트 아이디가 뭉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트 아이디별로 저희가 조회를 해도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게다가 그 푸시다운이 돼서 그 해당되는 파킷만 딱 골라서 읽기 때문에 IO 효율도 향상이 돼서 실제로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한 $5,000였던 것 같아요. 예, 한 달에. 한 달에 $5,000 정도 감세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겪은 문제는 이런 거죠.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 제적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한 고객사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 고객사 단위로 명확하게 동시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는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타임존별로는 동시성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버라이드 파티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티션별로 그냥 이렇게 동시성을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머지 조건을 하게 되면 사이트 아이디별로도 충분히 이제 나중에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는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한계점은 컴팩션 작업을 수동으로 좀 관리해서 이 클러스터링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는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의 파티션이 이런 형태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벤치마크도 해봤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하이브에 비해서 최종적인 게 비슷하거나 조금 여기는 높죠. 근데 나머지들은 비슷하거나 이게 속도 측면이에요. 쿼리를 했을 때 실제 속도.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하이브 테이블에서 아이스버그로 변환하기만 하고 파티션을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상태여서 벤치마크를 돌려봐도 성능에 손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걸로만 해서 이제 끝나면은 좋을 텐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저희가 아테나 쿼리를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있는데 아테나에서는 프레스토 한계상 가장 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어요. 100개 이상 파티션을 한꺼번에 오픈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인지를 했지만 그 커뮤니티나 깃허브의 이슈를 들어가 봐도 나는 고칠 생각이 없는데? 약간 이런 기조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테나 쿼리를 다 스파크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타임존 프로젝트지 스파크로 변경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파크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훨씬 더 스프린트 기간이나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안을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아테나에서 언로드를 해서 파일로 떨궈요. 파켓으로 떨구고 그걸 스파크로 다시 읽어서 아이스버그로 라이트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회피를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아테나 쿼리들을 다 스파크로 변경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이제 필요한 작업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변경입니다. 이제 설계나 저희가 뭘 고민했는지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정말로 파티션 추가하고 파티션 생성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리네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테나 100개 이상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파일 형태로 하는 것도 이제 함수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아이스버그 라이트를 이제 유틸을 통해서 인설트 아이스버그, 위드 아이스버그라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래서 다 아이스버그로 저장을 하는 형태는 다 유틸 형태를 공통 모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아까 파티션까지 왔고요. 이제 진짜입니다. UTC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는 KST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 UTC로 바꾸고 쿼리도 KST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쿼리 단에 녹여냈을 텐데 그 부분도 이제 로직 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리네임 교체를 하고 다 UTC 형태로 수정하는 게 제일 막바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이 걸렸고요. 물론 QA 기간을 빼면 한 5개월 반 정도 걸렸네요. QA 기간을 한 2주 정도로 좀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타임존이 잘 도는지 이런 부분들을 2주 동안 계속 QA를 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직군별로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DA 분들이나 DA 분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결부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타임존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도출을 해주세요. 그걸 DE한테 넘기죠. 그래서 DE가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기술적인 제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체크해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듈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아까 제가 파티션 트라이 3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설계한다든지 다양한 브레인스토밍하고 이제 전환 로직을 적용하는 거는 다 같이 달려들어서 다 같이 하는 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고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에어플로우상에서 이렇게 UTC 플러스 9, 아시아 서울, 대만, UTC 플러스 8, 이스턴, 퍼시픽 이렇게 해서 총 지금 4개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 스킬이 되고 있는 것들은 24시간에 이제 어떤 고객사가 들어와도 돌 수 있는 형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돌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객사가 아직 안 들어와서 이제 못 돌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세일즈 분들한테 잘 부탁을 드려야겠죠? 이게 싹 다 이게 초록색이 되도록. 예. 예. 이제 저희는 만들었으니까 잘 팔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뭐 보시다시피 24시간 범위로 타임존 단위로 다 돌 수 있고요.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죠. 왜냐면 지금 아시아 서울 650개만큼이 24번이 다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다. 신뢰도가 향상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터 준비 다 끝났고요. 이제 데이터로 돈만 벌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돈 버시는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